고작 여름 한철이라고 10달을 놀고 먹는 에어컨들에게 무풍이 묻는다. 그러거든 속이 시원하니? 이제 사계절 내내 무풍으로. 봄에는 청정, 폭염에는 냉방, 장마철엔 제습, 쌀쌀해지면 체온풍까지 사계절에 맞춰 무풍으로 에어를 디자인하다. 집 앞, 학교 앞, 낚시터, 산책길. 당신이 선택한 곳이 그린존이 되니까. 쾌적한 환경이 늘어날 내일. 지금 니로와 시작하세요. The All New 기아 니로.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이제 6월 지방선거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선 시도지사 경선 후보를 선정했고 도의원 후보는 공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두 여야 후보가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게 된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의 두 후보를 만나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철남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하민철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갑자기 주소지를 옮겨서 출마하는 후보도 사실 있는데 두 후보께서는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에 어떤 연고를 갖고 계신지 먼저 강 후보께서는. 저는 결혼한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연동으로 와서 지금까지 약 20년 이상 연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살았다. 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생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했던 삶이 되겠습니다. 예. 하 후보께서는 어떤 연고가 있으신지. 예, 지금 연동에 살고 있는 지는 거의 30년 동안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연동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된 동기는 뭐 직장으로 인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그 연동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부분도 참여가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난 20년, 30년간 어떤 연동의 변화를 그냥 눈으로 다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시겠네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10개 도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강 후보께서도 공천을 받으셨고요. 예, 맞습니다. 뭐 보면은 지금 11대 도의회 초선 의원들 가운데 출마를 하지 않기로 하신 분도 계신데 재선에 도전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요? 예, 저는 코로나 여파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론 연동이 직결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생활 정치를 실현해 왔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런 정책 제도 개선을 의정 활동에 녹아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다시 한번 생활 정치의 그 소망, 그 바라는 바를 실천하고 실현하고 우리 지역에서 낮은 자세로 그분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택을 받고자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 후보께서는 8대, 9대, 10대 세 차례 3선 도의원을 지내셨습니다. 근데 지난 4선 도전 때 실패를 하셨는데 이렇게 네 번째 다시 도전을 결심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요? 아마 서두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아마 30년간 어떤 지역 그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면서 아마 그 누구보다도 연동 지역의 어떤 그런 설정이라든가 지역민의 바람 그리고 또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선의 경륜과 추진력이 그 바탕으로 해서 연동에 가장 행복한 곳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 전역에 변화를 이끌고 싶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소통하는 동네반장 하미철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 후보께서 보니까 하반장이라는 애칭을 쓰고 계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실 지역 주민들과 어떤 그런 나름대로 만나긴 했지만은 지금 이번 선거의 부분은 저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절치부심으로 통해서 많은 그런 뼈저린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바닥 민심을 듣고 그 실천하는 그런 자세로 하반장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직 강철남 의원께서는 애칭을 아이언맨으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름도 있긴 하지만. 예, 당시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어준 별명인데요. 예. 너무 좋아 보여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십니다. 예. 즉, 이름이 그대로 강철남이라서 아이언맨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이제 이번 선거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맞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2014년 첫 대결 때는 강철남 후보께서 패하셨습니다. 그때 왜 지셨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한민철 의원이 경험과 경력 뭐 여러 가지로 훌륭했던 이유가 가장 크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때 많이 젊었습니다만 준비 부족하고 예. 지역 주민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대로 하 후보께서는 지난 2018년 두 번째 대결에서 또 패하셨습니다. 당시는 왜 선거에서 낙선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마 뭐 대한민국 국민들인가 아마 지역 제주도민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2018년도 지방선거 부분은 촛불 민심으로 인해서 모든 그 권력 예. 정권 권력이 아마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현상으로 아마 같이 29개 지역구 자체가 민주당으로 당선이 돼서 아마 현재 도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마찬가지 절친부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수레바퀴가 예. 양쪽으로 있으면 잘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한쪽이 바퀴가 빠지게 되면 아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또 한쪽으로 큰 바퀴가 생겼을 경우 대해서는 원을 빙빙 돌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현 제도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제한 부분도 일방적으로 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기울어진 어떤 예. 운동장을 예. 평평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두 번째 선거의 실패를 세 번째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자, 이제 한 달 후 6월 1일 세 번째 맞대결의 결과가 나옵니다. 세 번째 맞대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물론 한민철 의원님이 훌륭하시고 경험도 많고 나름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 4년 동안의 의정생활과 그 이전에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소통했던 예.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가장 제가 잘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주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곳에서 항상 취약계층과 함께 해왔던 경험과 그동안의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여러 가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예. 아주 자신 있게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당선되실 거다. 예, 자신 있습니다. 자, 후보께서는 세 번째 맞대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그 세 번씩이나 아마 맞대결하는 아마 선거구는 없습니다. 아마 연동을 밖에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철남 후보나 저 또한 마찬가지 이런 세 번씩이나 맞대결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는 아마 연동에 대한 어떤 사랑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 빅매치가 성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공정과 정책 대결로 반드시 저 한민철이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년 동안 좀 시대적인 변화도 상당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 방식도 많이 바뀌었는데 4년 전하고 다르게 좀 선거운동의 변화가 좀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예. 있습니다. 그랬고 그 최근 2년, 3년째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사람들을 못 만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서 도의원으로서 도의원 후보로서 알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걷고 만나고 그리고 뭐 SNS를 통해서 지역에 이런 일을 함께 하자. 예.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주민과의 소망을 담은 거를 공약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예. 이 공약, 주민들이 꼭 맞는 공약을 충분히 담아내서 예. 아마 꽉 집어줄 거라고 저는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4년 전하고 어떻게 좀 달리 운동하고 계신지요? 예, 우리 강철남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뭐 현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4년 동안 아마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4년 동안 나름대로 저 낮은 자세로 나름대로 어떤 봉사를 하였고요.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떤 주민들과의 어떤 접촉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마 신광초 예. 교통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저녁에는 또 이제 신시가 있는 그 대림 아파트 주변에서 예. 교통이 혼잡된 있는 그 저녁 시간에 교통봉사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 20대, 30대, 40대의 어떤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이번에는 좀 SNS의 부분 쪽으로 좀 그들과의 어떤 소통을 예.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조만간 뭐 방역수칙이 좀 완화될 것 같아서 5월 되면은 그나마 좀 선거운동 하시기가 수월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는 좀 더 야외로 나가서 많은 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그게 예. 바람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송 전에 인터넷 검색을 쭉 해보니까 하 후보께서는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약을 여러 개 좀 발표를 하셨더군요. 이제 강 후보는 또 아직 몇 가지 발표를 안 하셨던데 예, 예. 두 후보께서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싶은 공약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하 후보께서는. 예, 그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약 개발과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메시지 개발에 대한 시중한 선거 전략을 가장 우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공약들 어떤 공약들? 예를 들어서 뭐 예. 안전이라든가 예. 두 번째는 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주택의 그 공동화의 어떤 체계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반려견이 다닐 수 있는 어떤 예. 거리 조성 그러니까 인식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 3+1 예.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연동이 상권과 주택지가 몰려 있으니까 두 개를 복합한 공약을 내신 그러니까 거죠. 쉽게 말씀하면 안전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아까 아침에도 신광초에서 교통봉사를 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그 거리가 굉장히 차량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하교가 굉장히 위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선시 안전에 목적을 두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의 공간이 사실 현재 없기 때문에 예. 휴폐업되어 있는 그러한 점포들을 그 도정이 예. 그 도비로 인해서 그러한 공간을 이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공공주택은 사실 지금 현재 저희 동네에서는 굉장히 자그마한 홀로 나홀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미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주택이 새롭게 예.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 지원에 예산의 지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모델링에서 20대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20세대 미만. 20세대 미만 거를 예, 알겠습니다. 자, 강 후보께서는 어떤 핵심 공약들 준비하고 계신지요? 예, 저는 뭐 4년 전과 비슷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예. 했지만 생활 정치형 공약으로 해서 11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예.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꼭 실천하겠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무장애 예. 통합 놀이터를 연동에 국한받지 않고 설치해서 장애, 무장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연동사무소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예. 연동사무소 이전 신축, 그래서 지금 연구 용역이 끝마친 상황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이전 신축과 더불어서 청소년 문화집을 조성해내겠다. 예. 이런 공약도 있고요. 또 재활용 도움센터도 지역에서 호응하고 있는데 지금 두 곳을 만들고 한 곳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런 것도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주차 빌딩도 지금 1개소를 건립 중입니다. 7월 달에 완공될 예정인데 주차 공간 확보에도 일단 최선을 다할 얘기고 또 그 지역에 소멸되는 제주어, 유네스코에서 소멸하는 제주어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제주도 박물관은 연동에다가 하시겠다는. 아니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인 제주어 박물관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의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입법 활동 아닙니까? 예. 저는 한 3개의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트라우마 센터, 4.3 트라우마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그리고 최근에
아동 청소년이 부모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부모비 대물림 방지 조례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현재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제주시 서귀포에 있는데 이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확대해서 뭐 CCTV나 방수 이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한 11가지 공약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인터넷에서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발표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준비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예. 뭐 두 분 공약 들어보니까 연동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참 꼭 맞는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그 지방선거 전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년 전 선거 때는 문재인 바람이 불면서 제주도의원 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이번에는 윤석열 바람이 불면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판세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지금 지난 2018년도의 어떤 지방선거에서는 촛불 민심이 진보 정권의 표를 몰아주면서 아마 제주도의회 구성을 보게 되면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포함해서 인원수가 38석입니다. 그 중에 민주당이 지금 현재 29석에 차지 지금 하고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로 인해서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 힘이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반수 정도가 살짝 넘어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전과 후 어떤 국민의힘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에 유권자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제 명을 줄 때도 사실 꺼리는 부분도 받는 사람이 아마 꺼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을 주면서 굉장히 반갑게 다가서는 그런 모습에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바람이 불 거라고 보십니까? 일부 뭐 부르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정권 교체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주에서의 표심은 민주당이 10% 이상 이겼습니다. 뭐 우리 연동에서도 마찬가지 민주당이 더 많이 나왔죠.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훨씬 정권 교체 영향력이 높았지만 우리 지역 단위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후보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2018년도와 같이 차이는 없겠지만 과반수는 우리 당이 이뤄낼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1대 도의회에 이어서 12대 도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다수당 될 걸 보고 개인적인 영역이나 스스로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당이 1당이 될 것입니다. 허벅께서는 10%에 대한 좀 반론을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현재 지금 제도의 구성으로 10%가 이재명 후보가 10% 득표를 더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강철남 후보께서는 10%의 어떤 자랑을 하셨는데 자랑이고 그게 아니고 결과를 봤을 얘기하는 경우는 뭐 자랑이라고 표현되는데 사실 제도의 어떤 그런 구성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이 3분 그리고 광역의원이 29분입니다. 사실 원사이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힘이 추운 겨울 날씨도 불구하고 많은 운동원들이 노력해준 덕분에 그나마 10% 정도더라도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30-40% 차이 있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래도 10% 정도 근사지 가까이 가 있는 자체만이라도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지 않았냐. 적자가 계속 좁혀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기울어지는 운동장 얘기를 하시는데 12대 국회는 얼마나 균형을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렇게 운동장은 뭐 많이 기울어지는 않고 아까도 서두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과반수가 조금 넘어가는 약간 기울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다 서로가 과반수 된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후보 모두 의정 활동하시면서 원희룡 전 지사를 견제하시는 활동을 하신 경험이 다 있으신데 원희룡 전 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먼저 축하를 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 장관이 전체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이라든지 수로, 교통,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처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지역 도지사 출신 원희룡 지사께서 내정됐다는 이 상당히 축하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당연히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의 역할의 능력이 과연 있을까? 정책 결정을 어떻게 이끌어낼까? 그리고 제1당인 민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거 도지사 때 우리 민주당과의 협치 그렇게 좋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이런 협치를 어떻게 볼까 걱정도 앞서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 후보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원희룡 전 지사께서 그 국토부 장관 내정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어떤 그 민주당에도 어떤 그런 반대로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사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적으로 해서 평가되는 주택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또 도시 교통 분야에서 원내정이 뚜렷한 성과를 냈었고 동시에 제주도 도정을 이끌면서 개발, 환경, 어떤 갈등 조정, 공공 임대주택, 대중교통 개편 등의 어떤 업무를 취재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에 아마 도시라든가 주택, 교통 분야의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어떤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원희룡 전 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요직에 오른 게 지방선거, 제주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도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원내정제가 7년 동안 도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르는 제도에 대한 어떤 지원, 확실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침이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 힘이 아니고 어쨌든 제주 도민들한테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지원이 그래도 장관님인데 제도를 버리겠습니까? 어떤 원희룡 전 지사의 국토부 장관 내정 이게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은 그래도 미칠 거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미칠 거라고 보지만 크지는 않겠다. 지금 도정의 7년 동안에 도민들이 느낀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지역을 소중히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서울만 소중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지고요. 이게 또는 그 역할보다는 우리 지역의 개개인 도의원이나 도지사 후보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역할 그리고 선명성, 소통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달 안에 두 정당의 제주지사 후보 공천이 끝납니다. 6월 도지사 선거 판세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깁니까? 예. 오랜만에 민주당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서 우리 제주도를 사랑하고 소통하고 준비된 우리 당의 후보가 당연히 이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있고 당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후보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된 능력들을 봐서 저희 당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내놓고 간 도지사 자리를 어떻게 다시 국민의힘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아마 대선 승리를 계기로 해서 아마 지방선거의 승리로 아마 이어가겠다 하면은 아마 승부수를 던진 만큼 본선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된다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모두 다 도의원 공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전에랑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어서 공천이 좀 공정하게 좀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도의원 공천 작업. 저희 민주당하고 저희 국민의힘 당은 공천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 사실 시험도 보시고 여기는. 그렇죠. 이제 PPAT 부분에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아마 시험 아침 8시 반에 지금 시험 볼 그런 예정인데 사실 선거운동을 하랴 공모하랴 공천을 심사를 받으랴 굉장히 동부서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지금 PPAT 같은 경우는 우리 이준석 당대표께서 아마 처음으로 제안하고 아마 실행할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PPAT 그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좀 느꼈다. 검증을 하니까 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몇 군데 경선 지역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공천 작업이 전에랑 좀 다르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많이 뭐 그전에도 뭐 공정 안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에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류 심사와 당원 접격 여부 판단 그리고 면접까지 거치고 일부 지역은 공천 발표였고 경선 후보 지역까지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서귀포 지역은 일단 추후에 발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후보들끼리 가점 감점까지 정확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뭐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될 것들이 뭐 제2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6월 지방선거에 제주에서는 선거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제2공항의 부분은 뭐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답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쨌든 뭐 저희들은 그냥 도 지역구 의원인 도의원이기 때문에 뭐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가장 우선시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네에서 지역구가 가장 적합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저희들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게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뭐 제2공항 이슈가 될 겁니다. 약 7년여 동안 지역사회를 엄청나게 갈등에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속한 시기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 단위에서 갈등 해소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이런 검토 과정 중에 있어서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2년 전에 저희 제주도 도의회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미 어떤 특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건데 조속한 시기에 아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이슈로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특별자치도 된 다음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도민도 하고 있고 학자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이번 지방선거의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아까 저는 이제 큰 영향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그 지난 그 해에 아마 7월 환경부가 그 발표한 제2공항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그 보완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이 그 진행됐고 그리고 또 공항 운영의 안전성에 그 직결되는 그 국토부도 어떤 측면제 대안 제시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환경부 입장도 어떻게 지금 정리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강철남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지도 않은 부분을 가져서 어떻게 이슈가 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그 반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방선거 즈음 되면 뭐 어떤 서로 양당의 입장이 나오겠죠.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맞대결에서 만약에 뭐 당선이 되셔서 12대 도의회에 재입상을 하신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요? 일단 조금 전에 얘기 때 준비된 공약이 있습니다. 11가지 크게. 다 하실 건 일단 다 해야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공약을 지역 단위 또는 제주도 전체 단위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일단 도민과 소통하면서 도민의 뜻대로 일단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얻기 위한 작업 또한 계속 진행해 나가서 다시 한번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12대 도의회 재입성하시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3+1 정책 그 실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3+1이 만약에 되면은
그 연동을 가장 행복하게 예. 만들기 위한 공약. 두 번째는 그 문화가 있는 연동. 그리고 세 번째는 연동을 주민 행복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예. 그런 공약. 네 번째가 플러스 원이 그 반려동물 인식 개선 예. 그 프로젝트 실현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동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내가 왜 12대 도의원이 돼야 되는지 정리 말씀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 의원께, 후보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연동 지역에 30년 동안 주민으로 살면서 아마 살기 좋은 연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 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행복한 연동 그리고 살기 좋은 제주 주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동네 반장, 하반장이 저 하미철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홍원님,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주도민, 연동민들의 선택은 늘 옳았습니다. 이번 6월 1일의 선택도 옳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6월 1일의 옳은 선택은 저 강철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다시 선택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고요. 남은 기간 선의의 경쟁, 3차 맞대결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